저 같은 경우는 사고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이런 야외 활동 아니면 재난 사고에 노출된 상태에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그런 분들의 사례들을 잘 분석하면 그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안전 원칙이라든가 생존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장비적인 필요성과 그다음 보완점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중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만 나눴을 때보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고 오답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시 공유하면 좀 더 나은 방법 또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실전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로 업그레이드가 돼 갑니다. 그리고 대응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생각해 본 사람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의 실제 상황에서 대응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 상황 이런 걸 뭐 어거지로 강제로 이렇게 겪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충분히 훈련이 이미 트레이닝이 된다면 이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어떤 생존의 요소는 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텐트 바닥까지 얼음, 완전히 바닥에 꽁꽁 얼었다는 얘기죠. 보시면 핵심이 이겁니다. 텐트. 제가 텐트를 정말 강조 많이 하죠. 재난 뭐 대비 생존 배낭이라든가 어떤 야외 활동에 있어서 쉘터 또는 텐트의 중요성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이 5일 동안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텐트에 그리고 침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재난 대비 생존 배낭에 텐트와 침낭 플러스 알포매트까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5일 동안 설악산에서 영하 30도의 어떤 악천후 상황에서 정말 맹추위 속에서도 이분이 버텨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체온 유지와 관련된 물품을 잘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40대 관객인 이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 나가지 않고요, 그죠? 불필요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서 탈진의 요소를 키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텐트를 딱 설치하면 어느 위치든 그것이 방풍 효과와 방수 효과를 가지는 쉘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 텐트를 가지고 쉘터를 구성해서 버텼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거죠. 그 다음 견과류와 물. 식량은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 아니라 그랬죠. 안 먹고도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3주 동안 버텨낼 수 있고 최대 한 달까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종되거나 구조 요청했다 그러면 거의 당일, 길면 3일 이 정도. 위치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구조대가 현장까지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식량 크게 많이 필요 없죠, 그죠? 견과류도 좋고요, 에너지바도 좋고 우리가 잘 챙겨 다니는 초코바도 좋고 영양갱도 좋고 그런 어떤 휴대부피가 작고 가볍고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그런 어떤 비상식량들을 자유 활동하실 때 챙겨가면 또 그래도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그래도 좀 덜 들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다 물, 기본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봄 물통에 최소한 1리터라도 깨다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식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량과 물은 최소화된 상태로 가져갔지만 어쨌든 5일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분이 식량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그럼 물이 없어서 아니죠. 결국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온도, 영하의 30. 악천후를 바로 텐트와 상황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악천후에서도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례의 배울 점. 수학 시절에 20년 전 50만 주고 산 최고급 거위돌 침낭 들고 갔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단순 등산이라고 보기에는 백패킹을 가셨던 백패킹을 가셨기 때문에 거위돌 침낭과 동계용 침낭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서 쉘터를 구성하고 체온유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텐트보다는 침낭에 많이 투자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텐트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10만 원대 남들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중에 충분히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이런 매트와 침낭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최고급 침낭 20년 전에 샀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어느 브랜드, 어느 제품이긴 한데 약간 20년 정도 된 침낭도 악천후에서 체온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낭은 저는 그 당시 20년 전에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최고급 제품. 제대로 투자하니까 20년을 쓰잖아요. 현재 생존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네. 침낭에 하신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야외 활동, 생긴 배낭에 되는 것도 좋고 야외 활동할 때도 갖고 와도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인 경험이 많으시다면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천증에 대한 부분에 경험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은 생존 환경에서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 다음 내가 어떤
들었던 사례들, 교육받았던 내용들, 뭐 훈련했던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기반이 돼주가진 얘기를 나눈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것만 잘 챙기면 그런 요소만 억제시킨다 그러면 나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내 개인 그것이 또 여러분의 간접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기둥이 되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 나눈 것은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스스로 멘탈을 딱 부여잡는 그런 요소가 됐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경로로 갔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설악산 소공에서 차를 대고 전대로 해서 금강구를 지나가지고 마등령 그러면 이분은 거의 뭐 마등령 쪽에 올라왔다면 중령동선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코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넘어가지고 오삼 쪽으로 가요. 어쨌거나 겨울에 마등령 올라갔다는 자체는 상당히 21일에 하룻밤을 쉬셨네. 20일에 올라와가지고 20일에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21일 오후가 됐으니까 산에서 1박을 했던 겁니다. 야영을 했었어요. 20일 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중령선으로 가려고 했던 것 춘으로에서 백담서로 내려가 하산하는 거죠. 하산으로 변경해서 내려간다고 하고 연락이 여기서 우리 배울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신이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만약에 보조 배터리가 있었게 된다 심차 절대 여러분 스마트폰만 하지 마시고 야외 활동하실 때 가격 유무 관계없이 중국산이니 국산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잘 챙겨 다닐 수 있는 것을 챙겨 다니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 몇 분 아니면 몇십 분이 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해 줄 스타일의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내려오다 우리가 잘못 들었을 때 법을 이용한 눈이 많이 내리게 된 독도법으로 판독하는데 제한상이 쌓여버린 보면 시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영이 바뀌어버리는 게 될 수 있다는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등산용 내비게이션 앱 상길샘 땡글과 램블 같은 깔아둬서 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가 이동하다가 쳐야 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어디쯤 것들을 크해갈 도구가 되게 깔아놓으세요. 앱도 깔아놓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 위치를 전달해주는 요청 앱을만 잘 전달됐으면 아마 이분이 5일까지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했을 수 있죠. 개발이 아직 덜 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지. 아마 그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분도 사용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어. 앱 깔아 아주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그런 베이션을 잘 깔아 사용해. 남스러워 내려온 등산로를 택했는데 폭설로 어렵다는 거. 많이 또 없는 계곡을 따라서 4-5km. 원래는 조난당하면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딱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사실 등산로에서 가장 가까웠던 시점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등산로에서 많아야 20m 정도 벗어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동하다가 등산로를 벗어나갔다 길을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지도라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서 내가 왔던 길을 뒤집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좀 더 빨리 내가 왔던 등산로로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분들이 왔던 길에서 내가 봐왔던 좋은 에피소드가 될 만한 그런 지형들이 보일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한 친구를 새롭게 길을 걷고 와버려. 그러면 이제 사례들처럼 하루 만에 구조될 게 5일까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지연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지 해야 돼. 길도 없는 계곡을 따라 4-5km 상당히 체력적인 고갈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면 수동사로 사망할 수 있어요. 당했을 때 바람과 방수 효과를 가진 점이 있어서 버튼에 강 좋은 단어가 아닌 가슴까지 이렇게 되면 완전 체력이 2-3배 이상 더 많이 험한 길을 헤치고 가야 된다. 러셀이라고 그러죠. 러셀하게 되면 체력 고갈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다음 휘발소 같은 게 녹아서 동상이 폭설이 된 상태에서 폭설을 맞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추고 빨리 주변에서 강풍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여기서 소공이 출발해서 마등령으로 와서 점에서 하다가 끊기고 아마 가족이 실종신 그 상태에서 멈춰주면 좋은데 계속 이제 이동하기 없는 등산로를 완전 벗어났죠. 하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등산로를 완전히 벗어나서 전환이 돼버리까지 이렇게 결국은 등산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 바로 요런 겁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 못 찾겠다 할 때 바로 요 초기 시점이 사실 등산로가 가장 가까울 때 계속 움직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등산로가 점점 멀어지고 그때나 구조대와 엇갈려 버린 상태 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황. 내가 뭔가 이상하다 잘못 들었다 그 시점이 등산로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인 것만 기억하세요. 되돌아가기도 좋고 텐트가 있었으니까 생존했지 텐트가 없었으면 생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 대비 생존 물품에 이 텐트란 거 보세요. 설악산에 그 악천 상황에서도 텐트와 침낭이 있으니까 살아남잖아. 이런 부분들 장비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적절한 장비를 잘 갖추는 재난 대응 식량 필요도 있어. 아예 산 오신 게 아니고 백패킹하러 화기 같은 것들 챙겨 다니면 안 되지만 비상용으로 산에서 무조건 요리를 해먹는 담배 피기 위해서 화기를 갖고 잘못된 행동 이런 악천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처치 kit안에다가 불 태워서 끓여 먹을 수 있는 도구 2-3일 외국이 구하기 쉬워. 그래서 없이는 3일 정도 다시 식량보다는 이거 더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끓일 수 있는 거 떨어져서 불 태워버려. 나무가 꽁꽁 얼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이 상황에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수어에서 얼어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에만 침낭이 있었기 그 과정 중에도 침낭이 저천증 보고할 수 있었다. 다른 이제 동생이 걸리 빠져가지고 빨리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아니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발 서서히 야열해줘서 안타까운 게 핫팩이 없었네. 핫팩을 안 챙겨. 여러분 발가락 목 동상으로 죽진 않죠, 그죠? 심부 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결국은 사망이 이른 저체온증이 무서운 거지 발가락 손가락 동상은 지장은 크게 없죠. 이중 저체온증에선 냉중 다행이었다. 발가락 동상으로만 끝나서 저는 정말 여분의 양 저는 완전히 꽝꽝 얼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젖셀 그러니까 눈 해치고 가다 보면 이게 안으로 체열에 의해서 눈이 녹으면서 신발 안쪽에 계속 물기가 생성되고 또 바깥에 온도에 의해 가지고 또 냉각돼서 얼어버리고 상황에 걸린 여분의 양말도 안 젖어야 되는 게 1박 2일 이상 정도 악천후가 가능성 계절에는 젖은 거 벗고 또 젖은 거 입은 상태가 되면 몸이 젖으면 현 손실이 20배 빨리 발생. 젖은 것을 입고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체열로 젖은 옷을 계속 말리면 불필요하게 에너지 고갈이 발생하고 내 체열로 옷을 젖은 옷을 건조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벗어야 돼. 오히려 그걸 입고 있으면 오히려 체온 손실이 더 빨리 일어나게. 젖은 옷은 반드시 벗어야 돼. 알고 부장님께서 알겠다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녔으면 아마 체력 고갈 그다음 더 잘못 들어가지고 동사로 이거 최소한 거 아주 잘. 저도 맞다고 생각해도 요렇게 행동을 최소화해야 돼. 베어 글리스처럼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죽습니다. 그다음이 아니라 정말 위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어 글리스는 촬영 팀들이랑 같이 움직이 한 장소에서 A에서 B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A에서 찍고 또 A 1에서 찍고 A 2에서 찍고 이렇게 띄엄띄엄 찍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생존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배울 건 있습니다만 예능식의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 반드시 걸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베어 그릴스의 어떤 생존법은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위험한 많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지 않고 움직임을 최대화하잖아요. 굉장히 기적이 생깁니다. 에너지 체력 고갈이 금방 일어나요. 그분처럼 특수 훈련을 받아서 체력이 뛰어난 분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체력이 되지 않은 베어 그릴스의 생존법 따라서 거의 탈전하지 피로 동서 잘 가려서 간단하게 과거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생존했던 사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를 잘 챙기면 이런 악천후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 사실은 5일 더 버텨낼 수 있었겠죠. 그래도 5일이라도 안전하게 이런 장비를 잘 갖췄고 그다음 경험에 대한 경험을 받았던 확신을 가져서 멘탈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